네, 안녕하세요. 박준경 국악원 대진고 담당 오수진입니다. 자, 이 영상은 이번에 대진고 2학년 기출분석 시간 영상인데요.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선택형 22문항에 논술형 한 문항 이렇게 나왔었고요. 시험 범위는 근데 일반적인 대진고 시험 범위랑 마찬가지입니다. 뭐 크게 전년하고 달라진 거는 많이 없고요. 근데 전년보다 좀 집중했던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. 한번 좀 부분적으로 살펴볼게요. 일단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 유충열전이 출제되었는데요.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사실은 좀 세세하게, 좀 친화하게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것들 많이 물어봤었는데 올해는 또 간단하게 출제를 하셨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에 4번부터 6번 보시면은 현대시에 대한 문제입니다. 그러면 이번 시험은 어땠냐면 이 현대시가 여러 편이나 뭐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고 출제가 됐는데 근데 그 작품들을 서로 엮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보기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 막 자세히 보시라고 넣는 것까지는 아니고요. 보기 지문하고 관련해서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. 그래서 외부 지문만 따져도 거의 10편에 가깝게 그 다음에 선지 1, 2, 3, 4번 중에 골라라 하는 것도 10개의 작품이 또 출제가 됐거든요.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보기가 있는 것들은 이 외부 지문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이 필요하긴 했습니다. 근데 저희가 과제로 한번 풀어봤던 작품이기는 해요. 그래서 거기서 충분하게 분석을 했다고 하면 잘 맞출 수 있긴 했는데 근데 또 이제 과제 수행도에 따라 또 다르긴 하죠. 그래서 이런 보기 지문에 대한 이해를 많이 요하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고요. 그리고 또 보시면은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것들 이런 거 묻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서리법이 썼다 이런 게 아니라 서리법을 통해서 어떤 점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야지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.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아니, 근데 그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게 조금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7번부터 9번까지는 현대시 산수유나무의 농사랑 견해요란 작품이 엮였는데요. 근데 사실은 이 두 작품 사이에 뭐 내용상에 연관성이 있거나 그런 작품들은 아니에요. 근데 엮어서 물어보면서 그냥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작품 자체의 이해라든지 이런 걸 물었는데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여기 하나 끼어 있습니다. 여기에 이 8번 문항이거든요. 근데 이 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 분석을 할 때 긍정, 부정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 시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했어요. 뭐 긍정적인 것, 뭐 자연 풍류도 긍정적이지, 임금에 대한 충성도 긍정적이지. 그치만 그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답률이 높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다음에 10번에서 11번 같은 경우는 고전수필 낙치설입니다.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수록됐었던 건 아니고 올해 수능특강에 실렸던 작품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글쓴이의 정서랑 관련된 시조 5개 주고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과제로도 많이 접했던 작품들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그럼 나머지 중에서 골라내는 게 문제였어요. 그래서 이런 고전 어휘 그 다음에 고전 시가의 분석 이런 능력들을 좀 요했거든요. 그래서 저 문제도 조금 오답률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같은 걸 묻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. 이런 거는 EBS랑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됐었거든요. 근데 그 부분 하나 찾아야 돼가지고 그런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에 12번에서 14번 같은 경우는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이 출제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완전 전형적인 대진고 유형의 문제였어요.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건 작품에 대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거든요. 비문학 독서지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작품이 근데 그리 길게 수록되진 않았어요. 근데 이 문학의 인식적 기능, 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정답을 찾아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위에 있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답을 못 찾게끔 만들어 놨거든요. 근데 사실 정답 같은 경우는 본문에 거의 그대로 써있는 거 갖다가 보면은 확인할 수 있긴 했어요. 근데 나 독서지문 못해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좀 힘들 수 있었겠죠. 그리고 또 보기지문 같은 게 또 여기 이렇게 많이 쓰였거든요. 그러면 보기지문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보기 막 다 자세히 봐야 되고 근데 사실 대진고 문제 중에서는 보기가 없어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보기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더 이 내용 이런 내용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선생님들도 애매하게 좀 싫잖아요.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정답 정정 물어보러 오고 이게 답이 왜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 힘드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사실 보기가 아니라 내용만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출제됐었고요. 그 다음에 이 겨울나무를 보며 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
경우에는 이거는 다른 낙치설하고 연계된 EBS 지문이었거든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연습을 했어가지고 이 문제도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15에서 16번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 석양별곡, 고전수필 이육설 같은 게 출제됐는데요.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이 출제가 돼가지고요. 논술형 문제들도 사실 뭐 다른 작품이랑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 형식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. 근데 또 그거는 또 대진고 스타일이 아니긴 합니다. 근데 작품에 대해서 뭐 미리 알고 들어갔다든지 그 다음 고전 수필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서술 테스트도 많이 봤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올바르게 썼다고 하면 논술형 오히려 좀 쉽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. 다음에 17번부터 19번입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. 왜냐면 이 소설 내용 자체도 명확하게 알고 들어갔어야 됐고,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 막 말투 같은 것도 봐야 되고, 막 비꼬고 풍자하고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, 그런 걸 또 다른 작품에서도 보기 막 굉장히 길죠. 이런 데서도 막 확인해서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야 됐고, 뭐 내용에 대한 그냥 간단한 문제인가? 했는데 근데 그 내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서술상의 특징도 같이 묻는 문제였고요.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이 작품입니다. 자, 기영도 시인의 시가 원래 좀 많이 어려워요. 그리고 시가 전반적으로 반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 해석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작품은 본 적이 없었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근데 이 문제 맞춘 친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수능 공부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긴 했죠. 그래서 그거를 알았어야 맞출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이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또 남신의주동 박시공방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 뭐 문제는 간단하긴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막 시청자의 인식, 대응 태도 이런 거를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막 의지적인 태도 이런 거를 또 다른 작품들 5개를 그 시의 일부분만 주고 찾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려웠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오답률이 높았던 작품이 있는데 정호승 시인의 상천 스승이다 라는 작품이 있었어요. 근데 얘는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 내려가면 5번 답이야 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저도 이거 선지 좀 애매한데? 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선지 애매한데 하는 것들을 골라내는 게 사실은 내신이거든요. 선지 중에서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지 문제 구성하시다가 내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신 때도 막 너무 좋은 문제만 푼다? 이건 아니에요. 왜냐면 거기서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왜냐면 애매한 것 중에서도 뭐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설명할 때도 얘는 70%짜리 답이야 애매하지 얘는 세모선지야 이런 말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섞여 있었어가지고 그런 선지가 섞여 있었어서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작품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좀 매력적인 오답 이런 게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내는 게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 시험 같은 경우 보면은 기말고사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. 외부 지문 많이 주고, 그 다음 고전시가 같은 것도 처음 보는 거 좀 해석할 수 있게 하고. 그래서 기말고사도 중간고사 때처럼 외부 지문 많이 접해보고, 그 다음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많이 연습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중간고사 좀, 어려운 편이었죠. 어려운 편이었는데, 오히려 뭐 외부 지문 많아가지고 많이 신경 쓰던 원래 성적을 잘 받았던 친구들이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성적 좀 잘 안 나왔던 친구들이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풀어보자 해서 점수가 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엔 수행평가나 기말고사 점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이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기말고사도 저희가 2주 후에 더 많이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요. 학생들하고는 시험지를 두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